여러분들의 고민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드디어 예비군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우,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주세요. 사람이 가벼워 보이네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은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 2부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던 게 워킹홀리데이가 뭐냐, 워킹홀리데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특집으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는 한 분을 교체했어요. 그전에는 취업, 이력서, 컨설팅, 강연 이쪽 분야에 강하셨던 최 프로님을 모셨었는데, 오늘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신 허이나 씨를 모셨어요. 박수로 우리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셨어요? 저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고요. 2010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갔다 온 지 한 4년 정도 됐죠. 네. 다른 분들도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오셨는데, 우리 글로벌 촌놈 종찬 씨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저는 호주 전역을 아우렀죠. 시드니에서 시작해서 퍼스로 끝났죠. 호주의 잠깐만. 서쪽과 동쪽을. 서쪽과 동쪽 딱 한 군데씩만 갔다 오신 거잖아요. 아니요, 중간 앨리스 스프링스. 네. 지구의 배꼽이라고 하죠. 거기도 딱 갔다가 이제 멜번까지 딱. 멜번이라고 하면 동쪽 끝입니까, 서쪽 끝입니까? 북남서 동쪽이요. 아, 그렇군요. 진수 씨도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셨잖아요. 네. 저는 퍼스라는 곳에, 종찬 씨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퍼스라는 곳에만 9개월 있었고요. 최근에 한번 출장 때문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호주에 있을 때는 퍼스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나 씨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시드니로 들어가서 브리즈번 쪽으로 옮겼다가 멜번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똑같으신데요? 전역을 알아오신 게? 이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호주의 퍼스요, 동쪽만. 아, 동쪽 동쪽만. 주요 도시. 저는 아, 그 동쪽의 모르겠어요. 도시와 서쪽의 그 아웃백. 아. 그리고 지구의 배꼽이라는 앨리스 스프링스까지. 부지런하죠. 시간을 알차게 보냈죠. 그만큼 깊이는 좀 없겠네요. 깊이라는 게 꼭 오래 있어야 느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 개인차가 있기 생각했네요. 때문에. 네. 아,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있었어요? 9개월이요. 9개월. 9개월. 아, 9개월짜리들과 함께하는 방송. 그럼 사연 1을 통해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이번 학기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는 26살 남자입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해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저에게 얼마 전 학교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해외 인턴 프로그램의 기회가 열렸었지만 토익 점수도 700점대로 높지 않고 회화도 기초 수준이어서 면접에서 불합격하여 최근까지 심한 좌절감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같이 일하는 형님에게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마음만 먹으면 큰 돈도 벌 수 있고 제가 간절히 원했던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어떤 정보를 믿고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감을 잡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현지에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10개월 정도 돈을 벌어서 꼭 하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2달 정도 하는 건데 여행의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또 해당 경비를 호주에서 일을 해서 버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일을 구하는 방법까지도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심플하네요. 예, 고민이 심플하네요. 너무 정보가 많대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게 맞는지도 이제 궁금할 것 같고, 과연 가면 잘할 수 있을지, 일자리는 어떻게 구할지. 일자리만 구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서 살려면 집도 구해야 될 거고, 친구도 구해야 될 거고, 워낙 넓어서 때야 되면 차도 한 번씩 맞습니다. 써야 될 거고, 네. 너무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개요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워킹홀리데이가 뭡니까, 진수씨? 지금 현재도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워킹홀리데이에서 강연을 하고 계시죠? 네네. 워킹 홀리데이는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네, 그 말 그대로 일과 여가,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별로 이제 외교부끼리 서로 체결을 맺어서 진행하는 비자이고요. 네. 나머지 비자만 발급해 주는 거지. 원래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여행만 할 수 있지 일을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잠깐. 비자는 뭡니까? 그 외국을 갈 수 있는 어떤 증명이죠. 우리나라 국가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호주에 들어가면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까? 그럼요. 네. 그 일반 여행 비자로 들어갔을 때는 일하는 게 제한이 있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제 학생들 20대들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해외 경험을 좀 하면서 돈도 벌고 어학연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상호 나라 간 조약을 맺은 거고요. 상호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자 체결되어 있는 국가가
17개국이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워킹홀리데이 갈 수 있는 국가가 많은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요? 현재 17개국으로 맺어져 있고요. 17개국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 친구들도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호 조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 친구들도 한국에 와서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하고 있네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호주로 35,000명 가고 우리나라로 한 3명 오죠. 진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캐나다 0.01%?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자 협정을 끊으려고 하고 있죠. 캐나다 쪽에서. 이제 아마 각 나라별로 그런 불균형 때문에 조만간에 끊기는 나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끊으려고 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죠. 상호 조약으로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건데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 가서 일을 하고 문화를 배우고 이런 게 돼야 상호 조약인 건데 너무 실질적으로 일방적이니까. 비율은 0.1%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뭐 글로벌 경제 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캐나다 내에서도 캐나다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이 워낙 일을 잘하고 손이 그렇죠. 빠릇빠릇하니까 하다 보면 캐나다 사람을 제외하고 일자리를 뽑아주는 비율이 한국인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캐나다 사람 뽑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나 보죠. 그럼 워킹홀리데이는 왜 17국가나 만들어 놓은 거고 그들은 왜 합니까 그걸? 아무래도 경제 위기겠죠.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네네. 청년들을 좀 해외로 많이 보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고 계속 체결 국가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2010년도 한 4년 전만 해도 13개국, 14개국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벌써 3, 4년에 1년에 한 군데씩 늘어나는데 어이구. 이번에도 뭐 이스라엘이랑 뭐 이탈리아나 헝가리랑. 이쪽이 많이 풀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해외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워킹홀리데이를 적극 긴장하고 있죠. 외교부에서도. 나름 잘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잘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해외에 나가서 그렇죠. 일을 하고 경력도 좀 쌓아서 왔는데 다시 일자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있는 게 좋겠군요. 해외로 좀 이어져야죠. 실제로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워킹홀리데이를 얼마나 계기로 많진 않죠, 근데. 이나 씨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간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근데 진짜 어릴 때 갔어요. 1학년 끝나고. 몇 살 때 가셨는데요? 어릴 때입니까? 21살 때. 지금 몇 살이신데요? 25이요. 굉장히 4년이나 어리시군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1학년 끝나고 후배들 받으면서 막 학교가 재밌어질 때 저는 떠났어요. 왜 그러셨어요? 친구 없어요. 친구 만들러? 나는 한국이랑 안 만든다. 한국에 친구 없으신 분들 워킹홀리데이.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대단한 글로벌 정신이에요. 그럼요. 친구 제 없어서 친구들은 이제 호주까지 국토 밖에 친구로. 있다. 네. 멋있어요. 그것보다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1학년을 이제 다녔는데 전 솔직히 제가 꿈꾸던 대학 생활은 진짜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 낭만적인 생활을 꿈꿨어요. 근데 1학년을 다녀봤는데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시간보다 그냥 학교 과제나 시험에 시달리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거는 아니었고. 무슨 과를 전공하셨어요? 저는 호텔 경영이요. 과제가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진짜. 근데 호주에서 살아보니 어때요? 호주는 진짜 제일 좋았던 게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거? 와, 왜 그냥-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을 해도 딱 그 일만 끝나면 내 시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만 하면 남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내가 정규직으로 일한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한 건데도 그죠, 파트타임. 전혀 내 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집값 생활하는데 내고 뭐하고 다. 돈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까? 아르바이트만으로도? 그쵸?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한 4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임금을 아십니까? 혹시 세 분 중에? 도시별로, 주별로, 직종별로 다 최저임금이 다른데요. 아, 그래요? 네, 보통 다 다른데 요즘 최저임금 최저 18불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 기준으로 1시간 한 18,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유, 2만 원 가까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여기서 4시간 일하고 거기서 1시간 일하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돈이 모아지죠. 아니, 그러면 집값은 우리나라 몇 배입니까? 아니, 월세를 낼 거 아닙니까? 집을 구하면. 월세 거의 일주일에 150불 정도? 그러니까 한 17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저 혼자 살았을 때 150 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시티 쪽 말고 좀 벗어나야죠. 외곽 쪽. 저는 시티 중앙에 살았었는데 저는 친구랑 같이 방을 썼었고 140불 냈었으니까 14만 원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4주 방값 냈으니까 56만 원 낸 거거든요. 뭐 따로 계약금 같은 게 우리나라처럼 뭐 1000에 50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2주치를 계약금을 걸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14만 원을 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처음 방문할 때는 28만 원 내고 그 주부터
매주 어렵네요. 14만 원씩.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월세가 한 60만 원 정도 못 되는데 그렇죠. 한 달에 60만 원 못 되는데 네네. 그 호주는 보통 천에 보증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2주치나 또는 4주치를 미리 좀 내놓는다. 네네. 2주치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처럼 네네. 2주치 정도만 내놓는다. 네네. 나이스네요. 방법이 엄청 쉽죠. 네. 그래서 제가 한 주당 쉽게 말하면 14만 원, 네. 한 달로 따지면 4주로 하면 56만 원짜리 집에 살았었는데 처음 구할 때는 28만 원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선불제입니까? 후불제입니까? 후불이죠. 보증금만 일단 2주 내놓고 일주일 살고 일주일 내고 일주일 살고 일주일 내고. 단위로 뭐 네. 집세를 냅니까? 공장이나 뭐 어디든지 일하든지 간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받기 때문에 일할 때도 주 단위로 네, 받고. 주급으로 받고 모든 개념들이 호주에서는 거의 주 단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와, 거의 뭐 걸어다니는 워킹홀리데이 백과사전 같은 느낌인데요. 호주 여자입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자세한 네. 내용은 호주 남자 잘생겼습니까? 별 1부터 별 5까지. 샘 해밍턴. 샘 해밍턴. 아니. 뭐지? 도시마다 그렇던데. 다 다르죠. 도시마다. 다르구나. 도시마다 전 시드니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요? 뭐 호주에서 연애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예. 단답형으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것까지만 얘기해봅시다. 몇 살 차이 났습니까? 동갑이었어요. 와우, 그럼 말도 되게 잘 맞았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기싸움이 너무 팽팽해갖고 예, 많이 싸웠죠. 한국인이랑 사귀셨어요? 호주에서 호주인이랑 사귀셨어요? 여자친구는 한국인. 그러면 한국에서 동갑끼리 사귀면 기싸움이 많잖아요. 예. 진짜 사소한 걸로 싸우는데 그렇죠. 외국에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연애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더 기대고 그렇죠. 그러면 왜 기싸움을 합니까? 더 기대고. 그러니까 저는 자유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막 제 자유가 소중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네. 호주에 있는 한국 여자분들이 굉장히 의지해요, 남자친구한테. 왜냐하면 거기서 믿을 건 남자친구밖에 없다. 아니 일반화 아닙니까? 모두 다 기대진 네, 않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대체적으로 그렇진 그렇더라고요. 몇 명을 만나보셨는데요? 몇 명만 알려주세요. 아니, 한 명.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죠? 주위 커플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형님들이랑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해보면 죽겠다고. 호주에서도 소주를 먹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먹습니까? 되게 양주 먹는 느낌이에요. 비싸가지고. 부르주아. 얼마죠? 한 몇만 원 하지 않나요? 네, 기억이 안 가게에서 나는데. 사도 14불이니까 네, 굉장히 그래요. 비싸죠. 그럼 술집에서 사면 한 3만 원 정도 하겠네요. 2만 5천 원, 3만 원. 2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한 잔이 한 병 같은 느낌? 그러겠네요. 그렇죠. 8잔 조금 못 나오니까. 네. 근데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럼 여자친구랑도 소주를 먹고 그럽니까? 예, 술 좋아했어요, 그 친구. 그럼 술도 같이 먹고, 예, 뭐 와인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그렇죠. 일도 같이 구하고, 예. 일도 같이 하고. 이 얘기가 어디로 갈까요? 드립을 하고 계십니다. 거의- 예, 해보시죠. 거의 호주에서 동거 생활을 하셨네요. 아니요. 그래요. 맞죠. 실질적으로 예. 호주에 가면 예. 이렇게 한국 친구들이 뭐 집값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명이 같이 살거나 뭐 심지어는 뭐 베란다 쉐어, 화장실 쉐어도 있다고 들었어요. 계단 아래서도 거죠. 사람이 튀어나오고. 에이 말이 진짜. 됩니까? 저 맞습니다. 2층 집에 살았는데 네. 처음 뭐 가니까 네. 계단 그 아래 공간이 있잖아요. 세모나게. 그러니까 창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창고. 집 안에 네. 1층과 2층으로 가는 그 계단이 계단 아래 있는데 삼각형 그 삼각형에서 커튼이 사람을 열리더니 산다. 헤이 하이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처음 살았을 때 20명이 살았어요. 2층 아파트에. 와우. 자, 원래 한국에서 산다면 그 몇 명이 삽니까? 원래 뭐 4인에서 6인 기준이겠죠. 돈을 4인에서 아껴야 6인. 되니까. 예. 그런데 20명 정도가 살았다. 그래서 그 집에 살았습니까? 네. 와, 왜냐면 저는 대단하시네요. 그때 이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네. 같이 살면서 친해지는 게 최고 빠르거든요. 아, 그리고 그 집은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일반 집의 한 반값? 사람이 많으니까. 와, 근데 사람은 20명 사는데? 예. 사기당한 거죠. 아니요, 근데 국적이 한 8국적이 있었어요. 그 여덟 집에만. 국적을 예, 그러니까 사기치는 저는 대단한 사기꾼. 그렇죠. 게스트하우스에. 거기 그냥 일반 유엔이네 유엔. 근데 불법은 맞아요. 불법이. 불법이죠. 그러니까 걸리면 그 뭐라고 큰일 하죠? 그 큰일 관리하는 나죠. 사람? 매니저라고 그러죠. 태국 아줌마가 미쳐가지고 돈에. 그럼요. 그게 예, 예. 시드니가 지금 호주가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닭장 쉐어라는 건데 맞아. 닭장시호가 뭡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닭장 한 평에 살잖아요. 네. 이렇게 조그만 케이지 안에 네. 그것처럼 모여 살아요. 워킹홀리데이 하는 아, 친구들이. 진짜요? 그래서 20명씩. 네네. 제가 있을 때는 저희는 아파트에 2명, 2명, 1명 거실 쉐어 이렇게 해서 5명이 살았었는데 이게 거의 딱 정상적인 구조고요. 제가 이번에 호주 출장 들어왔을 때 도대체 닭장 쉐어 말만 들어봐서 어떤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시드니 중심가에 있는 닭장 쉐어 하는 데를 갔었는데 시드니가 더 심하군요. 훨씬 심합니다. 제일 심하죠. 돈은 똑같이 140불, 150불씩 내는데 네. 사람이 계속 튀어나와요. 처음 보는 사람이 누가 계속 나와. 누군지를 모르겠어. 왜 그런 데 삽니까? 딴 데 살면 되지. 똑같이 돈 내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 애들끼리만 가서 한국인들끼리 동거하고 한국인들끼리 일하고 이게 문제라 그러는데 네. 외국인들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일본 애들도 아. 일본 애들끼리 살고 아, 그래요? 그러고 이탈리아 애들도 이탈리아 애들끼리 살고 아.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 호주 정부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구조가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집 주인이 있고 네. 그 밑에 매니저가 있고 네. 그 밑에 또 매니저가 있고 네. 그 밑에 또 집 관리하는 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단계가
단계적으로 내려가서 중간에서 계속 수수료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닭장 쉐어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사람들은 들어가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집 구하는 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일단 닭장 쉐어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쉐어가 있을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또 자기 혼자 렌트를 할 수도 렌트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렌트? 뭐 홈스테이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있는데 있습니다. 비싸죠. 네. 아, 그럼 보통 워킹홀리데이 가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하시는군요. 그다음에 뭐 게스트하우스 백패커 소위 말하는 백팩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농장이나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은 캐러반이라 그래서 예. 이제 자동차에 뭐라고 그러죠? 뒤에 달린 거, 캠핑카처럼. 네네 그런 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그래요. 멋지게들 살아가나요? 이게 사실은 20대를 권장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럼요. 30대 이렇게 살면 못해요. 너무 못하죠. 비참하잖아요. 절대 네. 못하죠. 자, 그러면 제일 싼 데는 어딥니까? 그 중에서? 쉐어 아닌가요? 쉐어죠. 예. 닭장 쉐어? 예. 네. 닭장 쉐어가 가장 싸고. 네. 아까 반값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에 75불 정도 합니까? 그건 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시드니 최고 핫플레이스에 살았기 때문에. 어디입니까? 숨을 어디가 도대체. 그래서 비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쉐어룸이라는 거. 그렇죠. 쉐어룸의 문화를 좀 얘기해 주세요. 궁금한 게 한 집에 방이 7개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7명이 삽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예. 일반 한국 가정집으로 예를 들자면 보통 뭐 집 방 3개 거실 하나 이렇게 사는 네, 가족이 그렇죠. 살잖아요. 거기를 한 10명 정도가 나눠서 그렇죠. 혼자 쓸 방을 2명, 3명이 나눠 살면서 방값을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거실이나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룸쉐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아까 궁금했던 베란다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어요. 베란다 쉐어, 화장실 쉐어 다 신발장 쉐어까지 있습니다. 요즘에. 거실 아니, 쉐어. 신발장에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말도 안 잠만 자는 거죠. 아니, 신발장에 사람이 들어가요? 아니 신발장에 들어가진 않지. 말도 안 되네. 신발장이 이렇게 넓으니까 그 공간을 사용한다는 거죠. 아파트로 네, 따지면 네. 그 앞에 입구라고 하죠. 그렇죠. 신발장이 있는 입구. 네. 거기서도 이제 대단하다. 자는 거예요? 베란다 쉐어, 그 욕실 쉐어도 나왔어요. 거기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예요. 에이, 너무 제가 뻥치시네. 다 제가 오죽 뉴스에서, 갑니다. 뉴스에서 죄송한데 나와서 저도 접한 욕실 겁니다. 쉐어는 처음 들어봐요. 욕실에서 사람들이 욕실을 잡니까, 어떻게 이러고? 써요? 네, 잠만 자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저녁에 잠만 바깥에서 자니까. 놀다가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10시부터는 샤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네. 10시 10시 잠만 1분에 자고 들어와서 나가는 막 거죠. 욕조를 닦고 이제 이불을 깔고 거기서 들어갔습니다. 잠만 자고 나가는 거죠. 야, 이 제보 봤습니다. 진짜 있는지. 네, 진짜 있어요. 저도 듣긴 했어요, 사실. 대단하네요. 이분 안 문제죠. 가겠는데요. 워킹홀리데이. 아니 가서 쉐어하거나 렌트하면 되지 왜 안 가? 집안 갈 수 형편이. 있어요. 일단 얘기는 좀 이따 해봅시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있고 쉐어룸 같은 경우에는 좀 쾌적하게 살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방 4개인데 큰 거실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네. 4명이서 살면서 거실에 나와서 야구 스포츠 같은 것도 좀 보고 할수 있죠. 게임도 하고 돈이 있으면. 따져보면 지금 그럼요. 일주에 150불이라고 했는데 10명이 살았다고 하면 4명이 살면 그냥 300불 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한 달에 방값을 그냥 120만 원 내면 돼요. 네. 예. 네, 그 정도 있으면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의 된 데가 이제 중간중간에 떼먹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네. 그 돈으로 충분히 크지 않은 차이에서 만약에 140불이었는데 8명이 사는 방에 네. 들어갔다. 근데 큰 차이 나지 않는 거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룸을 돌리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면은 2인 1실을 충분히 쓸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유통 구조가 이게 약간 피라미드처럼 한 템포 거칠 때마다 돈을 떼먹는 구조가 아니면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넷이서 네네. 호주로 뿅 해서 갔어요. 네네. 그럼 일주일에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면 그냥 우리끼리 방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인 1실 썼었는데 저희 아파트에는 방 2개에 저희는 거실 쉐어 1명 있었어요. 보통 거실 쉐어 1명은 거실 아까우니까. 주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용납하죠. 왜냐면 우리 4명 방값이 한 10불에서 20불씩 내려가니까 보통 거실 쉐어 1명을 두는 거는 이제 호주의 좀 문화인 것 같아요. 그 하는 불문율이죠, 사람들끼리인데. 근데 저희는 방 2개 있었는데 2인 1실을 썼었거든요. 그래도 네. 저희 14만원씩 냈었어요. 그때 어. 물가가 높은 자, 곳이었는데. 궁금점. 현지 가정에 방문해보신 분. 가봤죠, 호주. 진짜로 거실에 사람이 살아요? 거기는 가족끼리 사니까 거실에 아니죠. 닿지는 않죠. 그건 좀 다른, 네,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네네. 거는 좀 다르네요. 호주는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 문화가 있으니까 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끼리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집을 하나 빌려서 사는 거지 뭐 집주인이랑 이렇게 섞여 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네.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이 렌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렌트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한 방을 빌릴 때는 2주치 계약을 내잖아요. 네. 그 우리가 만약 아파트 하나 계약하려면 뭐 몇 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 전세 내려면 한 60%, 70% 돼야 4주치 돼요. 정도 내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 몇백만 원으로 빌릴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돌리면은 뭐 자기 돈도 안 들이고 자기가 살 수 있고 쉐어하우스를 돌리면서 돈도 벌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쉐어가 안 찼을 때의 손실도 손실도 본인이 자기가 다 감당해야 해야 되죠.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고 한 달을 빌렸다고 치면 왜 방에 사람이 안 들어와? 집을 잘못 골랐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명만 들어와서 한 300만 원을 자기
자기가 내야 되는 상황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워킹홀리데이 가셔서. 저도 시드니에서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여자애가 시드니의 큰 손이라고 불리는 여자였는데 렌트를 5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어우, 친구가 크네요. 작정하고. 제 근데 동생이 그랬었는데 이름이 뭐죠? 이름은 생각 안 나요. 왠지 근데 거짓말.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확인해 보세요. 그 렌트를 2개 돌리면 자기 집값이 안 나가고 3개 돌리면 식비가 안 나가고 4개 돌리면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있지 않았나요? 캐나다에서 네. 또 이제 조그맣게 민박집을 한 4개 정도 돌려봤는데 오, 어떠세요? 한 개만 돌려도 집값 안 냅니다. 그럼요. 충분히 안 되죠. 그 친구가 좀 뻥을 쳤네요. 그 친구 진입 어떤 장벽을 높이기 친구냐면은 위해. 제가 아는 친구가 한국 애들이 그렇게 했는데 예.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꼭 네. 그 워킹홀리데이 와 있는 애를 한 명 고용을 해놓습니다. 매니저를. 그러니까 그 방을 채우기 위해서 최발단에 있는 애가 그런 애예요. 중간 애들이 더 자, 여기 너무 어렵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끼리 가면 가장 이상적이겠네요. 저는 근데 그건 반대예요. 왜 반대시죠?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람마다 워킹홀리데이 목적이 다르겠지만 저는 자립심과 자신감, 독립심 이런 걸 키우기 위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끼리 가면 뭐 의지되고 재밌고 좋겠죠. 근데 자립심과 독립심, 기타 등등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사귀신 건가요? 저는 혼자 가고 싶었는데 어떡해요 붙는 걸.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서 생긴 거예요. 가서 혼자 갔어요. 혼자. 씨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친구들이랑 갔다면 연애를 안 했겠죠?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건. 이분도 사실 사연에 계신 분도 친구랑 가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길라나요? 굳이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일 네네. 친한 친구랑 같이 가라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얼마나 같이 계셨어요? 친구랑? 아니요. 공항에서 같이 있었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간다. 일단 허락을 받기 위해서 친구랑 같이 호주로 갑니다. 그러고 친구는 시드니로 가고 저는 퍼스로 갔죠. 태어나서 가장 멀리 떨어졌죠. 친구랑 같이 가라. 그러네요. 그랬는데. 왜냐면 호주가 지금 한국의 몇 배죠? 한 3, 4배 되나요? 77배 정도 되죠. 와우, 77배면 대륙이 맞군요. 대륙이죠.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항상 같이 다녔었거든요. 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같이 가서 잘 해보자. 그때 네. 좀 무서워서 처음에 네. 갈 때.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때까지 같이 해왔으니까 이번엔 좀 떨어져서 궁금한 게 그 한번 친구 해보자. 어떻게 삽니까? 그 친구 이제 실패하고 돌아갔죠. 아니, 먼저 베팅했던 친구인데? 네, 실패하고 돌아갔고. 그래요. 저는 지금 굉장히 고마워요. 같이 그 친구가? 있었으면은 많은 것들을 못 봤을 것 같고 그냥 한국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친구 덕분에 나름대로 좀 외국 친구들이랑 좀 살면서 좀 더 큰 세상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걱정되는 게 한국인들끼리 가면은 한국인들끼리 살고 그대로 한국이랑 거의 똑같은 문화 속에서 살거든요. 네. 제가 그랬어요. 아, 지금 한국인이랑 갔다 오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랑 가서 똑같이 필리핀 2달 갔다가 호주로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살았는데 가서 뭐 하다가 헤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서 그런지 저는 정보도 거의 없이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일단은 정보를 얻을 만한 데가 한국인 커뮤니티였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다 가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네. 네. 아니, 우리 왜 바카스 원정대나 국토대장정 이런 거 보면 열흘 정도 되면 이렇게 옆에 사람과 거리를 좀 더 넓혀요. 그렇죠. 뭐 한 3m씩 1m씩 넓히는데 실제로 그 이유가 사람이 짜증이 나면 친구건 뭐건 싸운답니다. 근데 호주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을 텐데 친구랑 같이 가면 안 싸웁니까? 대부분이 싸우죠. 한 99%가 싸울걸요? 이나 씨도 싸우셨나 보네요. 저희는 그렇게 싸우진 않았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거랑 걔가 하고 싶은 게 다른데 같이 있는 게 약간 그래서 결국엔 그래서 찢어졌어요. 자, 그럼 이나 씨는 하고 싶은 게 뭐였고 그 친구는 하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저는 진짜 놀러 간 거였어요. 순간순간 그냥 내가 재밌는 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친구는 영어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게 네. 되게 많아서 네. 저는 그냥 내가 있는 일자리나 여유로운 생활 그 자체가 만족스러운데 둘이 행복한 게 친구는 다르군요. 네, 친구는 그냥 막 어디 가고 싶고 저는 외곽에 있었는데 네. 친구는 시티로 가고 싶고 사람들 더 만나고 싶고 약간 그래서 결국엔 떠났죠. 그렇군요. 도시로 떠났나요? 친구를 네. 버리고. 스타일인데. 만나셨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종찬 씨랑 사귀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왜냐면 방송 비슷한 끝나고. 시기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같은 시기에 있었죠. 겹치는 시기에 있어요. 그러면 길거리 가면서 막 욕하고 그랬어. 그럼 우리 잠깐 쉬고 좀 이따가 이어가도록 해보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날도 어디서 잘지 몰랐어요. 집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로 나뉘거든요. 초기 비용이 좀 필요하죠. 거기서 번 돈으로 뉴질랜드 여행하고